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장님 네.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에서도 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죠. 네,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느 가격에 맞춰서 네.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분양권 거래를 해본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사실 처음 해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이 요율에 맞는 네네. 법에 정해진 그 금액 그대로인지 아니면 네. 더 불렀는지 네. 덜 불렀는지. 네네. 사실 뭐 덜 부르지는 않겠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네네네. 상황들이 많을 텐데 네. 그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알려면 일단 일반 중개 수수료 요율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일반 아파트 매매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네.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까지는 0.6%를 요율로 상정하고요.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0.5, 그 다음에 2억에서 6억까지는 0.4,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는 0.5, 그리고 9억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딱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그럼 과연 분양권은 네. 내가 다 지어진 아파트를 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럼 과연 어느 시점에 맞춰서 책정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참 여기서 난감한 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 네. 5억짜리 아파트에 분양권을 산다. 그리고 피는 이제 5천만 원이다. 네. 헷갈리는 게 5억짜리니까 5억 플러스 5천만 원에서 5억 5천에 대한 수수료. 네. 그럼 5억 5천이면 2억에서 6억 사이죠. 네. 그럼 0.4%에 네. 해당하는 거고 실제 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매도자한테 네. 실제 주는 돈 있잖아요. 네네. 이 매도자한테 실제 주는 돈을 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는지 이게 이제 난감한데 네. 원래 정해진 법에서는 실제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에 분양권을 거래를 한다. 그리고 피는 5천만 원이다. 네. 이 사람한테 내가 넘겨주는 돈은 이 사람 계약금 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계약금하고 피 5천 사실은 1억 원이죠. 네네. 1억 원에 대한 네. 중개 요율을 네.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계약금만 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 플러스 그 피 5천만 원 해서 1억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분양권을 샀는데 처음에 네. 산 게 아니에요. 중도금을 몇 번인지 실행이 된 그런 분양권을 사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요즘에 중도금 대출이 많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거래 금액 가지고 이제 그 요율을 정하면 된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은 계약금 네. 플러스 프리미엄밖에 없거든요. 네네. 중도금은 어차피 회사로 나가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지 않는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될 게 사실은 원래 중도금이라는 거는 원래 원 분양권자가 네. 중도금을 원래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네. 그래서 정해진 보통 이제 6번으로 나눠서 10%씩 나눠 내거든요. 보통 이제 3달마다 한 번씩 나눠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달마다 나눠서 중도금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걸 대출로 네. 전환하죠. 대출로 이제 대신하기 때문에 네. 이분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이분이 낸 거죠. 어차피 회사에 그러니까 실제 둘이 낸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분이 회사에다 낸 돈, 건설사에다 낸 돈에다가 이제 프리미엄 이걸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네. 만약에 2회 정도 납부했다. 네. 그럼 똑같이 10%씩 네. 냈을 겁니다. 그러면은 총 지금 30% 금액을 회사에다 이 원 분양자가 낸 거죠. 네. 그러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플러스 프리미엄. 그러면 총 거래 금액이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주인이 실제로 내지 않아도 어쨌든 건설사에 그게 내어진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죠. 되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분양권 나중에 그 뭐 영상을 새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네. 분양권 거래할 때 보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양수 받아야 돼요. 네네네. 양수 해가지고 이거를 가서 자서도 하고 해가지고 이 대출을 내 명의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회사에 중도금을 낸 상황이 되는 거죠. 2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내 돈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지만 네네네. 실제로는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뭐 좀 분양권은 좀 확실히 생소해서 좀 복잡하네요. 네. 아 근데 제가 또 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의 분양권들도 있잖아요. 네. 지방의 분양권을 계약을 하면 이게 좀 수수료율이 좀 수도권이랑 다르게 좀 높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했는데 네. 이게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사실 분양권 거래가 일반 아파트처럼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이제 어느 정도 중개 요율이나 이런 게 딱 자리 잡혔을 텐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거래는 옛날부터 이 불법을 거의 그냥 합법인 것처럼 이렇게 막 행해 왔어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단속의 손길이 좀 덜 미치다 보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빈번하면서 그다음에 사실 매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들도 좀 있으니까 네네네.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동산들을 피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근절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네 부동산들이 딱 얘기를 딱 담합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네. 수도권처럼 많은 게 아니니까. 사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네. 그 중개 수수료를 싸게 받는 대로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이 비슷하게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업종 수수료를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거든요. 진짜요. 정의를 부르짖을 거냐 아니면 현실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맞아요. 갈등을 막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힘없는 매수자 한 명이 현실을 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나는 지금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맞아요. 부동산들을 통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아쉬운 사람은 또 매수자니까요. 네. 또... 사실 이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요구하는 대로 주세요. 네. 주시고 이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써서 네.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 거래가 끝난 다음에 네.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둘이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면은 그게 그냥 우선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수료도 대부분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 말고 컨설팅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은 협의한 대로 둘이 협의했지 않냐? 그러면 네네. 이 금액을 주면 돼요. 그러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개 수수료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그럼 소급 적용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라는 거는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취소와 무효는 좀 법적으로 다른데 무효인 거예요. 이거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이 수수료를 높게 받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만 주면 되고 나머지 더 준 금액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게 되잖아요. 그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걸 신고하면 이 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할 때는 내가 약자니까 거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증거를 남긴 다음에 이거를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돌려주게 될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 법이 그렇게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작은 법이 아닌데도 네. 이렇게 좀 지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의아스럽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담합이죠. 담합행위.
동네에 있는 몇 안 되는 중개사들이 대부분 이제 협회나 뭐 이런 걸로 네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끼리 이제 친목 관계도 형성이 돼 네. 있고 이분들끼리 공동 중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율을 그냥 이렇게 정하자. 그럼 아마 다녀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맞아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좀 다르면 싼 데를 그냥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는 힘없는 약자가 이거를 정의를 부리면서 신고를 할 것이냐. 신고를 해도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 이제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담합을 해버리면 증거를 남기기도 어려운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우선이냐, 수수료가 우선이냐. 그래서 힘없는 약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본인의 선택이네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정해지는 경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정부가 단속을 통해서 이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시켜야 되는 게 이제 의무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사실 그런 행위를 거의 이제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점이죠. 정부는 지금 바쁘니까요. 다른 일 때문에 여기까지 뭐 살펴볼 수가 있을까 싶네요. 이게 저번에도 다운계약서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이게 서로 소기적으로 딱 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그쵸, 수가 없다는 그쵸.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게 실제로 오간 돈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진다는 거를 또 원칙적으로는 알게 이제 됐는데. 그렇게 되고 지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그럼 네. 현실적으로 이제 택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를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서 최선은 이제 내가 법정 수수료 요율을 알고 있고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무기로 삼아서 딜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한 번 정도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다 어필할 필요는 있고 네. 그렇다고 또 얼굴까지 붉히면서 얘기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꼭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뭔가 좀 단속의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